이 꼬리조팝나무, 이 꼬리조팝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꼬리조팝나무는 일본에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살고 있고 또 저쪽으로 서쪽으로 더 가면은 카자흐스탄에도 살고 있고 또 더 멀리 가면 유럽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부지방하고 유럽의 중부지방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바로 꼬리조팝나무인데, 이 꼬리조팝나무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알래스카 이쪽에도 꼬리조팝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조팝나무는 어느 나라가 원산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꼬리조팝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조팝나무는 원산지가 일본이죠. 일본이지만은 요 일본조팝나무는 일본 사람들이 요 품종을 엄청 많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일본조팝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경용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일본조팝나무입니다. 그러면 일본조팝나무의 꽃도 이렇게 분홍색이고 꼬리조팝나무의 꽃도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꼬리조팝나무나 일본조팝나무나 꽃의 색깔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헷갈려하는데, 꼬리조팝나무는 이름에서 보듯이 조팝나무 앞에 꼬리가 붙어 있어서 꽃이 핀 모습이 마치 이것이 꼬리처럼 길게 복실복실한 털복숭이 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조팝나무 앞에 꼬리를 붙여서 꼬리조팝나무인데, 이 꼬리조팝나무의 꽃을 보면은 꼬리조팝나무의 꽃이 핀 꽃 하나 말고 꽃이 여러 개가 많이 모여 있는 이 꽃차례를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삼각형의 원뿔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는 원뿔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원추화서라고 하죠. 원추화서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원추화서라고 하는 원뿔 꽃차례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쭉, 여기가 올해 새로 돋아난 가지의 끝부분입니다. 가지의 끝부분에서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죠. 꽃대가 전봇대처럼 쭉 올라오는데, 꽃대가 올라온 옆으로 이렇게 꽃자루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꽃자루가 나오고, 꽃자루에서 다시 또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꽃이 달린다. 꽃이 달리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는데, 아래에 있는 이 꽃차례 전체에서 꽃차례 아래에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꽃자루의 길이와 꽃자루의 길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 꽃자루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짧아지고 여기는 더 짧아지고 요 위에는 점점 더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원뿔 모양을 이루게 된다 하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는 원뿔 꽃차례라고 하고, 이러한 원뿔 꽃차례를 하고 있는 꽃을 피는 나무가 바로 꼬리조팝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꼬리를 닮았다 해서 꼬리조팝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조팝나무는 꽃의 색깔이 거의 꼬리조팝나무하고 비슷하지만, 요거는 요 모양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고 있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변하는데, 원뿔이 아니라 반달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한 편평꽃차례라고 하죠. 편평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산방화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방화서는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꽃자루는 길이가 길고 위로 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그 짧아지는 형태가 나중에 꽃이 다 피었을 때 보면 이런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아까는 이게 이렇게
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둥근 반달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꽃차례를 편평꽃차례라고 하죠. 그래서 요 위쪽에 가서는 평평하게 꽃의 위쪽에서는 다 평평해진다 해서 편평꽃차례인데, 이 편평꽃차례는 이렇게 보면은 요게 밑에 있는 꽃자루는 길고 위에 꽃자루는 짧고 위로 갈수록 짧아지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위쪽이 편평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편평꽃차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조팝나무 앞에 일본이 붙은 일본 조팝나무이고, 꼬리꽃차례는 전체적인 원뿔 모양을 하는 삼각형 모양을 하는 원뿔 꽃차례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꼬리꽃차례는 요거 서양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자라니까 키가 좀 크죠. 키가 커서 꼬리조팝나무는 키가 최고 2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1m에서 2m까지, 그래서 최고 2m까지 자라서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것이 꼬리조팝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 조팝나무는,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작은 걸 좋아하죠. 키도 작고 뭐든지 작은 걸 좋아하니까 일본 조팝나무는 키가 아무리 커봐야 1m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꼬리조팝나무는 사람의 키보다 높아지는 2m였지만은 일본 조팝나무는 1m까지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뚜렷한 차이점. 그래서 키가 작고, 키가 1m로 작고, 꽃이 피는 모양이 이렇게 밥상에 밥공기 위에 고봉으로 담아놓은 이러한 소복한 모습으로 위쪽이 다 편평해지는 이러한 편평꽃차례로 달리는 것이 일본 조팝이고, 꼬리조팝은 원뿔이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리과의 조팝나무 두 종류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팝나무 중에서 꼬리조팝나무하고 일본 조팝나무, 이 두 나무의 꽃의 색깔이 똑같죠. 똑같이 분홍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서 두 나무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꼬리조팝나무와 일본 조팝나무를 구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조팝나무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통 한 3종류 정도의 꼬리조팝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조팝나무 3종류들도, 꼬리조팝나무 삼형제들도 서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꼬리조팝나무 종류들은 요 기본종이 되는 꼬리조팝나무가 있죠. 기본종이 되는 꼬리조팝나무는 이렇게 생겨 있고, 그리고 도우글라시 조팝나무라고 있습니다. 요거 꼬리조팝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서 거의 구별을 못할 만큼 도우글라시 조팝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빌리어디 조팝나무라고 또 있습니다. 빌리어디 조팝나무라고 또 있어서 이렇게 3종류의 조팝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3나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리조팝나무하고 도우글라시 조팝나무, 이 두 나무는 보면은 우선 꽃차례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꼬리조팝나무는 이 꽃차례의 길이가 아까 말했던 원뿔 꽃차례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원뿔 꽃차례의 길이가 최고 10cm 정도 되는 것이 꼬리조팝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도우글라시 조팝나무는 10cm보다도 훨씬 큽니다. 훨씬 커서 2배가 넘죠. 그래서 최고 25cm까지 된다. 그래서 꽃차례가 엄청
복스럽고 탐스럽고 커다란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우글라시 조팝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꼬리 조팝나무는 10cm다. 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cm 밖에 안 되는데, 꼬리 조팝나무하고 도우글라시 조팝나무를 두 개를 합쳐 놓으면 빌리어디 조팝나무가 됩니다.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꼬리 조팝나무하고 도우글라시 조팝나무에 합해서 변종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빌리어디 조팝이기 때문에 요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꽃차례의 길이가 20cm 정도 됩니다. 최고 20cm 정도라서 꼬리 조팝나무보다는 크고, 꼬리 조팝나무가 최고 10cm 정도였는데 10cm 정도였고, 도우글라시 조팝나무가 최고 25cm였는데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그 중간 정도 되는 20cm다. 그래서 중간 정도 된다 하는 차이점으로 이 세 나무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빌리어디 조팝나무의 꽃의 지름을 보면 5mm 정도 되죠. 꽃 하나의 꽃 하나의 지름이 5mm 정도 되는 게 잡종으로 두 조팝나무의 꼬리 조팝나무의 잡종인 빌리어디 조팝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장 꽃차례가 큰 도우글라시 조팝나무는 요 지름이 2에서 4mm니까 조금 전에 요게 빌리어디 조팝나무가 5mm였는데 도우글라시는 4mm 정도밖에 4mm 정도로 두 꽃은 서로 크기를 눈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꼬리 조팝나무의 꽃의 지름을 보면 7mm.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꽃이 좀 더 크다. 그래서 빌리어디는 5mm, 도우글라시는 4mm, 우리나라의 조팝나무는, 꼬리 조팝나무는 7mm까지 꽃의 크기가 약간 크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조팝나무는 잎의 앞이나 잎의 뒷면에 털이 거의 없죠. 털이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이나 털이 거의 없고, 요 중심맥 위에 약간의 털이 어쩌다가 가끔 보이는 것이 바로 꼬리 조팝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도우글라시 조팝나무를 보면 꽃의 양면에 요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이나 할 것 없이 양면에 부드러운 털이 촘촘하게 많다 하는 것이 도우글라시 조팝나무이고, 빌리어디 조팝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이나 털이 아주 많다, 촘촘하게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꼬리 조팝나무는 털이 거의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으로 꼬리 조팝나무와 도우글라시 조팝나무나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거의 같고, 잎의 뒷면에서 두 나무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빌리어디 조팝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 요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잎의 뒷면이 이렇게 거의 흰색에 가깝죠. 흰색에 가까운 이런 옅은 초록색인데, 우리나라의 꼬리 조팝나무의 잎의 뒷면의 색깔은 완전히 초록색이다. 이런 잎의 뒷면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팝나무와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꼬리 조팝나무는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곳을 차폐하기 위해서, 또는 하천 주변의 경관 조성과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심어도 좋은 나무가 바로
꼬리 조팝나무입니다. 이 꼬리 조팝나무는 그뿐만 아니라 경계목으로 심기도 하고 또는 또 생울타리용으로 아주 좋죠. 그리고 정원과 공원에 정원수나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기도 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꼬리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 조팝나무의 어린 잎은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죠. 비타민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봄에 나물로 삶아 먹기도 하고, 요 붉은 꽃은 요 꽃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요 꽃은 꽃꽂이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조팝나무의 요 꽃에서 나오는 꿀을 따기 위한 밀원용으로도 꼬리 조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